이번 그 BTS 파동이 앞에 나온 파동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계가 중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세대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조금 사회적 불만, 그 불만의 출구를 한국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렇게 공격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표출합니다. BTS가 수상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언급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6.25 한국 전쟁을 규정하는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항을 하고 조선을 도왔던 전쟁이 1950년에 한국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운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 수상소감에서 BTS가 미국과 한국이 겪었던 많은 희생을 강조했는데 중국 이제 네티즌들이, 극단적인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두 나라가 당했던 희생만 강조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치렀던 전쟁에 대한 존엄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갖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왜곡된 역사 교육의 탓이 굉장히 크죠. BTS 팬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정서가, 극단적인 애국주의, 폐쇄적인 게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자신들은 애국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폭력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되겠어요? 최근에 타이완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에 관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발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시각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굉장히 아주 맹폭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쯔위도 그랬고 작년에 또 최시원도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을 냈다가 아마 중국에서 슈퍼주니어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비판을 받았었는데, 근대 식민지 탄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홍콩도 떨어져 나가고 타이완도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하고 지금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그리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고, 이번 그 BTS 파동이 앞에 나온 파동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 BTS 파동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유탄을 맞은 겁니다. 한국과 중국, 이렇게 미국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삼각형 속에서 한국이 갈등의 유탄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our two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니네들은 결국은 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한국이 결국은 저쪽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니들이 중국에 와서 돈만 가져가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제 중국의 극단적인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민족주의가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강해요. 특히 그런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아주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세대가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연령으로 보자면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중국이 강한 나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가 특별히 더 중국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왜 니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욕하느냐, 비난하느냐, 이제 여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애국주의라든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중에서도 특정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죠.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 소분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자는 어리다 이런 뜻이고, 분홍은 이제 그들이 참여했던 사이트 색깔이 분홍색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외국 비난하고 인터넷 사이트,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집단 공격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한 날, 몇 월 며칠 공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제 이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보면 주로 이들 세대의 평균 나이는 21살이에요. 대체적으로 한 51%가량이 중소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조금 사회적 불만, 그리고 국가의식은 강한 세대들이 그 불만의 출구를 한국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렇게 공격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표출하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지금 세계가 중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콩을 떼내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을 떼내려고 생각한다. 중국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을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탄압도 하고 언론 통제도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지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타이완 문제, 홍콩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똘똘 묻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BTS 반응이 나니까 현대와 삼성에서 관련 광고를 이제 조금 내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저쪽에 이제 그 극단적인 중국에 있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나타나지 않냐, 우리는 애국적인 행동을 했다,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잘못된 신호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극단적인 중국 네티즌들이 애국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이것이 조금 습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름의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조그만 이익을 침해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매뉴얼들을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빈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죠. 어떤 대응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